역사적으로 뛰어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요새가 여럿 있습니다. 그중 난공불락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은 한 개의 요새를 뽑으라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말하겠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천연의 요새는 지리적으로 도시의 서쪽에 병력이 대치하게 되고 총 길이 22km에 달하는 성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침략자들을 절망케 할 이 삼중의 성벽은 일명 테오도시우스 성벽으로 불리는데 5세기에 이 성벽을 건설한 테오도시우스 2세의 이름을 그대로 붙인 겁니다. 그 당시 가장 튼튼한 건축물 중 하나였던 이 성벽 덕분에 천년간 20번의 침략을 막아내어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게 됩니다. 이 성벽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는 해자가 있고 그 다음은 피 튀기는 백병전을 치러야 하는 킬링필드로 불리는 탁 트인 공간이 나옵니다. 그 필드를 달려 성벽에 도달하게 되면 탑이 있는 외벽이 나오고 그 성벽을 넘으면 또다시 킬링필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내벽에 도착하게 됩니다. 해자에서 이 마지막 내벽까지의 거리는 60m이고 고조차는 무려 30m에 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콘스탄티노플은 결국 메흐메트에게 함락되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은 메흐메트가 어떻게 해서 난공불락의 성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돌파할 수 있었는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오스만 제국의 꿈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will try and shame you as the boy they remembered, Sultan. Yes, they will try. 19세의 어린 나이에 술탄이 된 메흐메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로마 제국 또는 비잔티움이라 불리는 제국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메흐메트는 로마의 동맹국들이 콘스탄티노플로 향하는 항로 중간에 요새를 건설하여 길목을 차단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실행합니다. Building a fort on the Roman side will provoke them. Anything inside the walls of Constantinople belongs to the Romans. Anything outside those walls belongs to me. 콘스탄티노스 황제는 강력하게 항의하지만 메흐메트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재차 사절단을 보내고 이번엔 선물도 함께 실어 보내지만 오히려 메흐메트는 사절단을 참수하여 돌려보냅니다. 콘스탄티노스 황제는 오스만 제국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싶지만 지금 비잔티움 제국은 여러 면에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The predecessor of Constantine. There's a silver, nice coin, and this is very thin copper with nothing in there. He didn't have any money. 결국 두 제국의 협상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고 15만 명에 달하는 병사를 이끌고 출정한 메흐메트는 콘스탄티노스에게 항복을 권유하지만 황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스만과 동로마 제국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병력은 그 당시 5,000명이 전부였습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외부의 침략을 막아온 성벽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훌륭한 지휘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황제는 그 당시의 최고의 성벽 수비 전문가로 평가받는 제노바의 주스티니아니와 용병 2,000명을 고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플은 총 7,000명의 병사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스만에는 난공불락의 성벽 테오도시우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헝가리 기술자 오르반이 개발한 바실리카라는 대형 대포입니다. 이 대포의 길이는 무려 8.2m에 달하고 포신의 두께는 200mm, 대포 알의 무게는 0.5톤이나 나가는 그 당시 모든 기술을 집약한 괴물 같은 무기입니다. 대포를 발사하면 날아다니는 새가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으니 성벽 안에서 이 대포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에 한 번 발사할 수 있고 명중률도 높지 않죠. 처음에는 대포 소리에 성벽 안쪽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점점 소리에 익숙해졌고 높지 않은 명중률과 발사 속도 때문에 대포가 쉬고 있을 때는 부셔진 성벽을 보수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미친듯이 발사하며 발사하는 충격을 포신이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균열이 발생한 후 점점 충격이 누적되며 그 균열은 거지게 되었고 개전 때와 다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대포 공격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되자 병사들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결국은 무리해서 대포를 발사하다가 사고를 일으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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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주스티니아니는 게릴라전을 준비합니다. 전투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그의 병사들은 두꺼운 판금갑으로 무장된 살인 병기 그 자체였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외벽에서 석궁들을 둘러싸고 싸우는 노련하고 용맹한 판금 병사들에 의해 정말 많은 오스만군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공격 측에서 해자를 건너기 위해 이곳을 메꾸는 작업을 하는데 이곳에도 제노바 용병들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게릴라가 성공하며 기세가 비잔티움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육상으로 침략하려면 서쪽 성벽을 통해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벽도 서쪽 성벽만 삼중으로 쌓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해상으로 상륙하는 배는 어떻게 막을까요? 콘스탄티노플에서 갈라타까지의 길목에 800m 길이의 30톤에 달하는 사슬을 놓아 배가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이 700년간 골드온을 지킨 무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스만군이 서쪽을 포위하자 고립된 콘스탄티노플에서 보급을 받기 위해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항로를 200척의 오스만군이 막고 있습니다. 골든홀을 걸어 잠가버린 사슬 때문에 동쪽 성벽은 공격하지 못하지만 해상과 육로를 모두 틀어막아 버린다면 적들의 사기는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이때 제노바에서 비잔티움으로 보급선이 출발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오스만 해군은 이 배를 막기 위해 해상에서 보급선을 기다리게 되고 드디어 제노바의 보급선이 도착하는데 이때 오스만군의 배는 히리라카라는 노를 젓는 평범한 배였고 유럽인들은 이미 갤리언이라는 거대한 범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해군을 뚫고 골드론의 보급선에 도착하자 비잔티움의 사기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반대로 점점 전쟁 기간이 길어지며 기독교 국가들의 지원 병력이 언제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할지 모르기에 오스만군의 사기는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어떻게든 성벽을 무너뜨려야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작전을 실행하고 그중 성벽 밑으로 땅굴을 파고 거기서 폭탄을 터뜨리는 작전도 실행하지만 이것도 발각되어 실패하게 됩니다. Lads, get on! Quick! If you reach these walls, they'll come crashing! Hello, you wee shite! 성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주스티니아니의 게릴라 전으로 오스만 병사들의 피로도는 심각해집니다. 무엇보다 적들의 지원군이 도착하게 되면 앞뒤로 포위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병사들의 스트레스는 한계에 달하게 됩니다. 천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 본다는 말이 있죠. 메흐메트가 바로 그렇습니다. 메흐메트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립니다. 바로 쇠사슬에 막혀 골드논에 진입하지 못하는 배들을 육지로 옮겨서 골드논에 진입한다는 작전입니다. 이 작전이 성공만 한다면 서쪽보다 얇게 축조된 해안가 성벽을 공격할 수도 있고 서쪽에 집중되어 있는 병력을 해안가 성벽으로 분산할 수도 있는 기가 막힌 묘수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보안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아래에 위치한 갈라타는 제노바의 무역 식민지입니다. 이곳은 비잔티움과 오스만 어느 쪽에도 서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좋은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나라의 정보가 오가는 도시입니다. 낮에는 메흐메트에게, 저녁에는 로마에게 정보를 팔며 전쟁이 끝나고 누가 승리를 하든 자신들의 입지에는 영향이 없도록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흐메트가 이런 비밀 작전을 실행하며 갈라타의 지도자 로멜리니를 불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입단속을 하라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협박만 했다면 로멜리니는 당연히 로마에 육지로 배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팔았을 겁니다. 그러나 메흐메트는 협박에 그치지 않고 대포를 갈라타의 하늘 위로 쉬지 않고 쏴댑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도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갈라타에 대한 경고, 즉
정보를 흘리면 다음엔 당신들 차례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배를 이동시키기 위해 육로를 닦는 작업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갈라타에서는 바로 뒤에서 이런 작업이 벌어지는 걸 모를 수가 없지만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숲에 가려 보이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길을 닦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나무에 동물 기름을 칠해 배를 굴려 이동시키는데 이때 엄청난 병력이 동원되어 단 하루 만에 76척의 배를 모두 이동시킵니다. 콘스탄티노스 황제는 기겁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배들이 하룻밤 만에 자신의 앞바다에 나타났으니까요.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드디어 콘스탄티노플 시내가 대포의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메흐메트의 공격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플이 공포에 질려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그때를 노리려는 겁니다. 그 뒤 항구의 배를 향한 기습도 실패하고 점점 식량도 떨어지게 되며 용병들의 월급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메흐메트라는 술탄 안에서 하나로 뭉친 오스만과는 달리 콘스탄티노플은 용병과 여러 귀족들이 모여 있어서 의견이 서로 엇갈리게 되죠. 이렇게 정황은 다시 오스만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어도 주스티니아니가 있는 한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은 견고하기만 합니다. 메흐메트가 주스티니아니를 포섭하려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메흐메트의 부하들은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이 정도면 모든 사람이 술탄의 승리라 생각할 거라며 평화협정을 맺자고 말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젠 용병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며 떠나기 시작했고 점점 파산하고 있는 제국의 모습에 황제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교회의 유물을 털어 주화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왕관과 목걸이를 지키는 황제, 그들의 종교에 대한 믿음이 의심가는 순간입니다. 이들이 발견한 소식은 순식간에 각 진영으로 전달됩니다. 베네치아 지원군이 며칠 안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에 메흐메트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공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날 밤 기적과 같은 개기월식이 일어납니다. 월식은 각 나라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게 다릅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자신들의 불길함, 신의 분노 등을 뜻하지만 오스만에게 붉은 달은 승리할 거라는 예언입니다. Allah will be with every one of us, and we will take the city. 그리고 다음날 콘스탄티노플에 심한 안개까지 끼고 아야소피아 성당의 지붕에서 기이한 현상도 일어나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성모 마리아가 도시를 떠나는 걸 감추기 위해 안개가 들어찬 거라 해석합니다. 마지막 총공격을 앞두고 정찰대가 돌아옵니다. We scanned the seas from dusk till dawn, but saw no ships. 베네치아 지원군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원군이 도착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릴 거라는 뜻이죠. Get ready, boys. Drew. Release. You have fearlessly protected the empire for 100 years. 최고의 실력자만 모인 메흐메트의 친위대. Let us take the empire. 예니체리의 엄청난 활약에 주스티니아니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지휘관이 후퇴하자 로마군은 혼란에 빠집니다. 사기가 떨어진 방어군. 그들은 이제 칼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오스만 제국의 꿈입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를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넷플릭스의 진짜 매력은 영화도 드라마도 아닌 다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보니 흥미로운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당연히 번역도 되어 있으니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해드린 오스만 제국의 꿈은 다큐멘터리와 드라마가 적절하게 섞여있는 독특한 작품입니다. 중세의 전쟁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공성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작품을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신선함을 더는 찾지 못하신다면 정답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에 있습니다.